AI 시대, 이제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3편. AI 시대, 대학생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작성, 척척박사 채널, 꿈꾸는 돈키호테. AI에게 질문하면 전공 내용을 설명해주고 논문을 요약하며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하고 보고서와 발표 자료까지 만들어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학생들은 앞으로 무엇을 공부해야 할까요? 전공책을 열심히 읽고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면 충분할까요? 코딩과 AI 사용법을 배우면 취업 걱정이 사라질까요? 아니면 AI가 대부분의 일을 대신하게 될 테니 지금 배우는 전공 지식은 곧 쓸모없어지는 것일까요? 답은 어느 한쪽에만 있지 않습니다. AI 시대에도 전공 지식과 기초 학력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강의 내용을 암기하고 시험을 통과하는 것만으로는 미래를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대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학점을 잘 받는 능력이 아닙니다. 자신이 배운 전공을 실제 문제와 연결하고 이 지식은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 현재 방식에서 무엇이 불편한가? AI를 활용하면 어떤 부분을 개선할 수 있을까? AI가 내놓은 결과를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는 힘입니다. 대학은 취업 시험을 준비하는 학원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어야 합니다. 일전공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이해해야 한다. AI가 의학 정보를 설명하고 법률 문서를 분석하며 설계도와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준다고 해서 전공 공부가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AI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해당 분야의 기초와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기계공학을 모르는 사람이 AI가 만든 기계 설계를 검토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자회로의 원리를 모르면 AI가 제안한 회로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법률의 구조를 모르면 AI가 정리한 법률 문서에서 중요한 오류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의학 지식이 없으면 AI가 설명한 건강 정보가 안전하고 타당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AI는 답을 빠르게 만들 수 있지만 그 답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판단하고 책임지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따라서 대학생은 전공 내용을 단순히 시험에 나오는 부분으로만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런 원리가 만들어졌는가? 어떤 조건에서 성립하는가? 현장에서 사용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다른 방법과 비교하면 무엇이 장점이고 단점인가? 를 이해해야 합니다. AI 시대의 전공 공부는 지식을 외우는 공부가 아니라 AI가 만든 결과를 이해하고 검증할 수 있는 판단력을 기르는 공부입니다. 이 학점보다 설명할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야 한다. 학점은 대학 생활에서 중요합니다. 성실하게 수업을 듣고 과제를 수행했다는 기본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점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실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을 위해 외운 내용을 시험이 끝난 뒤 대부분 잊어버린다면 높은 점수는 남아도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은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의를 들은 뒤에는 배운 내용을 자신의 말로 설명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개념을 중학생에게 설명한다면 어떻게 말할까? 이 공식이 실제로 사용되는 사례는 무엇일까? 이 기술이 없었다면 어떤 불편이 생길까? 비슷한 기술과 무엇이 다를까?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아는 것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다릅니다. 설명하다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일 가능성이 큽니다. AI에게 요약을 부탁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AI가 만든 설명을 그대로 외우기보다 자신의 말로 다시 바꾸어 설명해야 합니다. 앞으로 기업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성적표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아는 것을 실제 상황에 맞게 설명하고 적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3. AI에게 과제를 맡기기 전에 자신의 생각부터 만들어야 한다. 대학생이 AI를 사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논문 검색, 번역, 보고서 작성, 코딩, 자료 정리와 아이디어 발상에 AI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과제를 받자마자 AI에게 완성된 답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하면 과제는 빨리 끝날 수 있지만 학생 자신의 사고 과정은 거의 남지 않습니다. 먼저 다음 내용을 간단하게라도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과제의 핵심 질문은 무엇인가?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확인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 내 생각과 주장은 무엇인가? 그 다음 AI를 활용해 부족한 자료를 찾고 반대 의견을 확인하며 글의 구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AI에게 완성된 보고서를 부탁하기보다 내가 세운 목차에서 빠진 관점이 있는지 검토해줘. 이 주장에 대한 반대 근거를 찾아줘. 문장이 너무 복잡한 부분을 쉽게 고쳐줘. 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코딩에서도 완성된 프로그램을 통째로 받아 사용하는 것보다 내가 작성한 코드가 왜 오류가 나는지 설명해줘. 정답 코드를 바로 주지 말고 수정 방향을 알려줘. 라고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AI는 생각을 생략하는 도구가 아니라 내 생각을 확장하고 검토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4.
AI의 답을 검증하고 책임지는 능력이 필요하다. AI는 자연스럽고 자신있게 답하지만 언제나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존재하지 않는 논문이나 통계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틀린 계산과 코드를 그럴듯하게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생에게는 AI를 사용하는 능력만큼 AI의 답을 검증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AI가 제시한 자료는 원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논문 제목, 저자 발표 연도와 학술지 정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숫자와 통계는 공식 데이터나 원자료와 비교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코드는 직접 실행해보고 예외 상황과 보안 문제를 점검해야 합니다. 설계 자료라면 실제 제작 조건, 비용, 안전성과 법적 기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질문을 습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보의 출처는 무엇인가? 최근 자료가 맞는가? 다른 자료와 비교해도 같은 결론이 나오는가?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인가? 잘못되었을 때 누가 책임지는가? AI가 만든 결과물을 제출했다고 해서 책임까지 AI에게 넘길 수는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선택하고 사용한 사람에게 책임이 남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사람은 AI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AI의 결과를 가장 정확하게 검토하고 책임있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5. 전공과 AI를 결합해야 한다. AI 시대라고 해서 모든 대학생이 인공지능이나 컴퓨터 공학을 전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AI는 하나의 독립된 분야이면서 동시에 거의 모든 전공에 연결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기계공학에서는 센서와 진동 데이터를 분석해 고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전자공학에서는 회로 이상과 제품 불량을 자동으로 탐지할 수 있습니다. 농업에서는 작물의 생육 상태와 병충해를 영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건축에서는 에너지 사용량과 공간 활용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법학에서는 많은 판례와 계약서를 분류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교육에서는 학생별 이해도에 맞는 설명과 문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과 예술에서는 AI로 여러 시안을 빠르게 만들고 사람이 감정과 이야기와 방향을 더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인문학에서도 오래된 기록을 정리하고 시대별 언어와 사회 변화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AI만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전공에서 반복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은 무엇인가? 사람이 자주 실수하는 부분은 어디인가? 많은 자료를 분석해야 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AI가 도울 수 있지만 사람이 판단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를 찾아야 합니다. 앞으로 경쟁력 있는 사람은 AI 전문가만이 아니라 자신의 전공을 이해하면서 AI를 연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6.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현실과 만나야 한다. 대학교 수업에서는 문제가 정리되어 있고 필요한 조건도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무엇이 문제인지부터 찾아야 합니다. 자료가 부족하거나 서로 모순될 수도 있고 비용과 시간과 사람의 이해관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경험이 중요합니다. 프로젝트는 거창한 창업이나 대규모 발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작은 문제를 찾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강의실의 냉난방과 에너지 낭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교내 이동이 불편한 장애 학생의 동선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지역 상점의 재고 관리 문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농가의 작물 관리 기록을 디지털화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전공 지식을 일반인에게 설명하는 영상이나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현장을 관찰합니다. 사용자나 관계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정리합니다. 자료를 조사하고 여러 해결책을 생각합니다. 작은 시험판이나 시제품을 만듭니다. 직접 사용해보고 문제점을 기록합니다. 결과에 따라 수정하고 다시 시험합니다. 이 과정에서 AI는 자료 정리, 아이디어 비교, 코드 작성과 분석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를 선택하고 무엇을 만들며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사람이 결정해야 합니다. 좋은 프로젝트는 완성품만 화려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왜 이 문제를 선택했고 누구를 위해 무엇을 바꾸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7. 포트폴리오는 결과물보다 사고 과정을 보여줘야 한다.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은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됩니다. 많은 학생이 완성된 결과물만 보기 좋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기업이나 협업자는 결과물뿐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문제를 발견했는가? 왜 그 문제를 선택했는가? 어떤 자료를 조사했는가? 처음에는 어떤 해결책을 생각했는가? 실패하거나 예상과 달랐던 부분은 무엇인가? AI와 다른 도구를 어디에 사용했는가?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다시 한다면 무엇을 개선할 것인가? AI가 만든 이미지와 글과 코드를 모아놓는 것만으로는 학생의 역량을 알기 어렵습니다.
AI가 만든 결과 속에서 학생이 어떤 판단과 선택을 했는지가 보여야 합니다. 완벽하게 성공한 프로젝트만 포트폴리오에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찾아 수정한 기록은 오히려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포트폴리오는 작품 전시장이 아니라 생각하고 실험하고 개선한 과정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8. 인턴과 현장 경험을 단순 경력 한 줄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대학생들은 취업을 위해 인턴 현장 실습, 공모전과 대외 활동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활동의 개수만 늘리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관찰하고 배웠는가입니다. 인턴을 한다면 맡은 업무만 수행하는 데서 끝내지 말고 조직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업무는 왜 이런 순서로 진행될까?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불편해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자료가 부족해서 결정이 늦어질까? 자동화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라고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교과서와 다른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기술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 비용 때문에 사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좋은 시스템도 사용자가 불편하면 외면받을 수 있습니다. 조직의 문화와 의사소통 때문에 문제가 반복되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활동이 끝난 뒤에는 참여했다는 사실보다 무엇을 관찰했는가? 어떤 문제를 발견했는가? 내 전공 지식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다시 한다면 어떤 개선안을 제안할 수 있는가? 를 기록해야 합니다. 경험의 가치는 활동 이름이 아니라 그 경험에서 무엇을 발견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9. 말하기 글쓰기 협업 능력은 더 중요해진다. AI가 글과 발표 자료를 만들어주면 말하기와 글쓰기 능력이 덜 중요해질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오히려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면 AI에게 좋은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좋은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어도 다른 사람을 설득하지 못하면 현실에서 실행되기 어렵습니다. 프로젝트에서는 전공이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자는 기술적인 가능성을 설명해야 하고 기획자는 사용자의 필요를 전달해야 하며 경영자는 비용과 시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사용하는 용어와 관점이 다릅니다. 대학생은 자신의 생각을 짧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주장과 근거를 구분하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과 순서로 말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자신의 의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정확히 듣고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AI가 작성한 발표문도 그대로 읽지 말고 자신의 말로 다시 설명해야 합니다. AI는 문장을 만들 수 있지만 사람을 이해하고 설득하고 신뢰를 쌓는 것은 사람의 역할입니다. 10. 자격증과 스펙보다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을 늘려야 한다. 취업 경쟁이 심해질수록 학생들은 자격증, 어학 점수와 대외 활동을 늘리려고 합니다. 이런 자료들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스펙을 많이 쌓는 것이 곧 실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기업과 사회가 궁금한 것은 결국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처음 보는 일을 어떻게 배우는가? AI와 도구를 활용해 결과를 만들 수 있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찾고 수정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과 협력할 수 있는가?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그 지식을 사용해 작은 결과물이라도 만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배웠다면 공개 자료를 분석해 의미 있는 결과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을 배웠다면 자신의 생활에서 불편한 일을 줄이는 작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영상 편집을 배웠다면 전공 지식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영상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를 배웠다면 해외 자료를 직접 조사하고 국내 정보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스펙은 능력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증명할 실제 능력이 없다면 스펙의 개수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11. 창업은 회사를 만드는 것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이다. 모든 대학생이 창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창업적 사고는 전공과 직업에 관계없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창업의 시작은 돈을 벌 아이템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불편해하는 문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현재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는가? 왜 기존 방법이 충분하지 않은가? 사람들이 비용을 지불할 만큼 필요한 해결책인가? 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디어가 좋아 보여도 실제 사용자가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해도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사용법이 복잡하면 선택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시험판을 만들어 실제 사용자에게 보여주고 의견을 받아야 합니다. AI는 시장 조사, 아이디어 정리, 홍보 문구와 시제품 제작을 빠르게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의 실제 불편을 듣고 신뢰를 얻는 일은 사람이 직접 해야 합니다. 창업 경험의 가치는 회사를 설립했는가에만 있지 않습니다.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만들고 사용자의 반응에 따라 수정하는 전 과정을 경험하는 것에 있습니다. 12.
취업할 회사를 찾는 것만큼 어떤 문제를 풀고 싶은지 생각해야 한다. 대학생들은 어느 회사에 취업할 것인지 많이 고민합니다. 연봉 안정성, 기업 규모와 복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회사 이름만 보고 직업을 선택하면 실제 업무가 자신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어떤 문제와 환경에 관심이 있는지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개선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가? 기계와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일이 재미있는가? 사람에게 지식과 경험을 전달하는 일을 좋아하는가?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이 즐거운가? 혼자 깊이 연구하는 일이 좋은가? 사람들과 협력하는 일이 좋은가? 이런 질문은 직업 이름보다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기술과 기업은 계속 바뀌지만 자신이 관심 있는 문제와 일하는 방식은 진로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직업은 한번 선택하면 평생 유지해야 하는 고정된 길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여러 직업과 역할을 경험하며 자신의 능력을 연결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입니다. 부모와 대학이 기억해야 할 점. 대학생은 성인이지만 진로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큰 시기입니다. 부모가 취업과 안정만 강조하면 학생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일을 잘하는지 탐색할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 취업할 거야? 라고 묻기보다 요즘 어떤 문제에 관심이 있어? 어떤 활동을 할 때 가장 몰입했어? 배운 전공으로 무엇을 바꿔보고 싶어? 실패했지만 다시 해보고 싶은 경험은 무엇이야?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대학도 강의와 시험만 제공해서는 부족합니다. 학생들이 현장을 관찰하고 다양한 전공의 학생과 협력하며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늘려야 합니다. AI 사용을 무조건 금지하기보다 사용 과정을 공개하고 검증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부분을 학생이 직접 했는지, AI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결과를 어떻게 확인했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대학생이 실천할 수 있는 공부 방법. 강의가 끝난 뒤 핵심 내용을 자신의 말로 한 페이지에 정리합니다. AI에게 질문하기 전에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먼저 적습니다. AI가 제시한 자료와 출처는 직접 확인합니다. 한 학기에 하나 이상 전공과 현실을 연결한 작은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전공이 다른 학생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봅니다. 결과뿐 아니라 실패와 수정 과정을 기록합니다. 관심 분야의 현장과 사람을 직접 찾아갑니다. 인턴이나 활동 후에는 경험에서 발견한 문제를 정리합니다. 배운 기술로 작더라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듭니다. 자신의 프로젝트를 다른 사람에게 짧고 쉽게 설명해 봅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졸업할 때 학점과 자격증만 남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본 경험이 남는 것입니다. 마무리. AI 시대의 대학생에게 필요한 공부는 전공을 버리고 AI 사용법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전공의 기초와 원리를 깊이 이해하면서 그것을 AI와 다른 기술에 연결해야 합니다. AI에게 과제와 판단을 모두 맡기기 전에 먼저 자신의 생각을 만들고 AI의 결과를 검증하며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강의실에서 배운 내용을 프로젝트와 현장 경험을 통해 실제 문제에 사용해 봐야 합니다. 결과물뿐 아니라 문제를 발견하고 실패하고 수정한 과정을 포트폴리오로 남겨야 합니다. 앞으로 강한 대학생은 모든 지식을 외우고 가장 많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필요한 것을 빠르게 배우고 자신의 전공과 AI와 사람들의 능력을 연결해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대학은 정해진 답을 배우는 마지막 장소가 아닙니다. 스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갈 것인지 탐색하는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AI 시대의 진짜 대학 공부는 학점을 얻는 공부가 아니라 전공과 AI를 연결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만의 능력을 만드는 공부입니다.